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열흘 전 경북 청도에서 철도 상태를 점검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다치고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당시 상황 취재한 정지훈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경북 청도 남성현역에서 청도역 사이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선로를 따라 지난 19일 오전 작업자 7명이 이동하다가 달려오던 무궁화호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작업자들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선로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그 부분이 우선 가장 궁금한데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네, 사고 초기부터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 주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호우로 인한 비탈면 등 구조물 피해가 없는지 외주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시 코레일 측은 해당 점검 용역이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으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이 위험 구간 안에서 이동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노반이 있었지만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반으로 이동한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반으로 이동하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네, 이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작업자들이 노반이 있었는데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갔다.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철로는 기차 바퀴가 다니는 레일, 이것을 궤도라고 하는데요. 이 궤도를 만들기 위해 다지고 쌓는 토대를 노반이라고 합니다. 궤도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침목 위에 설치가 되는데 이 궤도 위로 무거운 열차가 지나다니면서 큰 하중을 받게 됩니다. 궤도 주변에 깔린 자갈 등이 이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로나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철길이 아닌 노반을 따라 이동하는데 그랬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란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레일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반발도 크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작업자들의 잘못이나 실수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은 사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규정엔 위험지역 2m 이내 작업은 반드시 차단 작업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은 열차를 멈추지 않고 하는 상례 작업으로 분류돼 진행이 됐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은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는 상례 작업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선로 접근 과정에서 대피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례 작업이 존재하는 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열차가 다니는 도중에 잠깐 열차는 다니고 있고 여기에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조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 사고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난 현장은 열차를 멈추지 않는 상례 작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코레일 입장과 달리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례 작업을 승인했던 과정이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코레일의 상례 작업 세부 사항 규정엔 대피 가능 작업 등 안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외부 공사업체는 상례 작업 계획 협의를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일 아침에야 작업 협의가 이루어졌고 승인과 실제 작업 시작 시점의 간격은 불과 몇십 분에 불과했습니다. 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작업 구간인 노반은 풀숲에 가려 대피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이 현장 말단으로 전가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번 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청 계약으로 위험에 외주화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업 계획서와 실제 투입 인원이 달랐던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작업 명부에 이름이 있었던 인원 중 2명은 현장에 없었고 대신 다른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계획서와 안전교육 일지 등엔 교육 확인, 안전장구 착용 확인도 다른 사람이 대신 거짓으로 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결국 현장에 투입됐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관리부실과 무리한 작업 관행이 겹치면서 사고 위험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안전 책임이 현장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철도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인데 철도 사고는 작은 사고여도 곧장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철도 사고는 170여 건, 사상자 수는 183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서 작업 중 일어난 사고만 51건으로 이 중에 13명이 숨지고 4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매년 평균 10명이 철도 사고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 기자, 그리고 경찰과 검찰, 노동부 등이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조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하고 있고 최근 사고 열차 기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사고 당시 작업자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 장치가 울렸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작업자들은 당시 작업 장소까지 400m 구간을 이동하던 중 비탈면에서 좁아지는 구간에 이르면서 선로 위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노반에 수풀이 우거진 탓에 시야가 많이 가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열차가 접근해도 마땅히 대피할 공간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때문에 열차 접근 경보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고 그러나 온다고 예측을 하고 그랬다면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노동부도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 그것이 어떤 대책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건 안전 매뉴얼의 허점과 책임 구조의 문제였는데요. 사고는 끝났지만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